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다들 3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 4학년이 된 저의 입장에서 저의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입시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완전 잘한다 이런 축은 아니었고 그냥 반에서 5등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경기도에 있는 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제 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 내신이라고 하죠. 성적을 얻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봤던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2등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뭔가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한 쾌감을 제가 약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 시험부터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반에서 1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교 1등도 여러 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조금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라고 하면 흔히 스카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대학교 중에 하나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역 때는 그 세 학교에 모두 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시로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물론 원하던 대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실망감이 크기는 했지만 재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뭐 모두한테나 다 그렇긴 하겠지만 입시 생활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겨울방학 때 아주 신나게 놀아 제낀 다음에 제가 이제 합격한 그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미팅도 막 해보고 대학교에 적응도 해보고 하느라 사실 그 입시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사소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저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한 4월, 3, 4월 정도에.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자아도 워낙 컸었다 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는 분명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약간 좀 많이 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반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저를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가 분명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맞다.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는 알 길이 없다. 그 친구도 분명 그 친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을 것이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탓하고 분해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저한테 되게 큰 감명을 줬던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뭔가 남을 탓하고 분해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남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다시 한번 대학 입시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반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저는 수능을 다시 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뭔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수능 최저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시 전형 위주로만 찾아봤었고 각 대학교에 있는 특기자 전형에 한번 지원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저에게는 좀 큰 리스크였던 게 저는 당시에 그냥 일반고를 나왔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지 뭔가 대외 활동을 화려하게 많이 했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잘 쓰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하나 내렸던 결정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휴학을 하냐 마냐였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휴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뭔가 이 수시에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의 대학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을 받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는 그 1년 동안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를 1년 내내 충실하게 다녔었고 성적도 4점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전에 다니고 있었던 대학교에서 과가 영어교육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만 영어교육과가 있었고 연세대학교에는 없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세대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원서를 넣기 한 2달 전쯤에 연세대학교에도 넣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제가 그때 크게 준비했던 활동 2가지는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였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외부 학원에 가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계속 쓰고 고치고 하면서 한 번 정도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첨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가기 한 1, 2주 정도 전에 논술학원에 한번 가서 면접 준비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딱히 뭔가 학원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고요. 거의 다 제가 혼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수시반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의 케이스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재수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입시생이었었기 때문에 입시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시 생활을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 멘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굳이 어려웠던 점을 하나 꼽아본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입시 생활이랑 대학 생활을 병행했다 보니까 그런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생활에서부터 나오는 약간 괴리감이 조금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시 생활 그리고 수시 반수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크게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이 조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는 공부를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제가 어떤 대학교를 가고 그 어떤 대학교에 어느 전형으로 갈지 또 어느 과를 갈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전형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때는 사실 남들이 다 논술을 한다고 해서 저도 약간 논술을 시작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논술을 지원을 했더니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맞았던 전형은 논술이 아니라 면접이랑 자기소개서를 보는 전형이 훨씬 더 맞는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다닐 대학교고 내가 공부할 과목이니까 뭐 하루에 그냥 뭐 한 10분, 2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각 대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마음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부를 할 때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그 대학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온갖 걱정과 불안과 후회와 여러 가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결과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땐 확실하게 공부만 하고 놀 때 확실히 놀고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물론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뒤따르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해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조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인데요.
물론 수험 생활 굉장히 힘들죠. 저도 겪어봐서 많이 알고 많이 괴롭고 많이 외로운 과정인 거 압니다.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는 과정의 연속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감사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내가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서 조금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수험생일 때는 오로지 내가 힘든 것, 오로지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하지 못해서 어떤 드는 자괴감 같은 것, 이런 고통에만 너무 집중을 해왔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에서는 조금 드네요. 사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횡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